높은 생활 수준과 의식 수준,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홍콩. 그러나 중국이라는 이질적인 체계 속에 있는 독특한 곳이기도 합니다. 홍콩 반환 시 했던 일국양자의 약속은 어찌 보면 깨지는 것을 예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곳의 젊은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다룬 장편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우리만 다룬 것은 아니고 아시아 몇몇 국가와 아랍의 봄까지 다룬 기사인데요. 다만 80% 정도가 우리를 다룬 것이고 나머지 20% 정도만 다른 국가의 저항 운동을 다뤘습니다. 현재 홍콩은 중국 정부가 사회 곳곳의 기능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지만 그나마 언론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만 하더라도 비록 중국의 알리바바가 인수했지만 기사의 편집권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쌓아온 브랜드 파워 때문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독립적인 시스템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기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준 기사입니다. 이경란 씨는 페인트 시너와 소주병을 사용해 화염병을 만드는 데 익숙해졌다. 그리고 치약을 묻힌 티슈를 넣은 마스크를 쓰면 최루탄 가스를 좀 더 잘 버틸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매주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 직접선거, 헌법개혁을 위해 민중가요를 불렀다. 학생들은 경찰과의 전투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을 작성한 문서를 암기한 다음 이를 태웠다. 그녀는 2번 체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머리를 가격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것은 놀랍게도 1980년대의 한국이었다. 30년 후 홍콩의 거리는 마치 1980년대 한국과 같은 모습. 이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번성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1987년 여름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중대한 분기점이었다. 그해 경찰의 고문에 의해 2명의 대학생이 사망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다쳤다. 많은 면에서 홍콩의 시위대는 한국을 닮아가고 있다. 한국의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동어로 번역되어 거리에 울려 퍼졌으며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을 극화한 블랙버스터 영화 1987의 공개 상영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홍콩 시위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띈 최근 사진 중 하나가 조시아 웡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 한국의 1980년 5월 18일과 홍콩의 2019년 10월 1일을 찍은 사진이 함께 게시되었고 이 트윗은 25,000번 이상 리트윗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저 트윗을 보면서 무언가 저줄 같은 게 느껴졌는데요. 동시에 과거의 우리보다도 암울한 그들의 정치적 현실에 측은함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무튼 기사는 이어 홍콩의 젊은이들이 과거의 한국을 왜 닮아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말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 분야 전문가인 서울대 한국학 교수 에릭 모브랜드. 그는 한국과 홍콩의 운동 사이에는 강력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홍콩이 한국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홍콩에서는 한국의 모범 사례가 마음을 사로잡지만 그러나 홍콩은 중국의 통치하에 있으며 반자율적인 독특한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은 타협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한국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학생운동사를 연구한 뉴욕 주립대 정치학 교수인 메러디스 와이스. 젊은이들은 국경, 언어, 정치체계를 뛰어넘어 경험과 욕구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움직임은 서로 유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홍콩의 운동,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본 정신은 동일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한국에서는 과격한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가 현재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는 저명한 국회의원, 학자, 공무원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조차 학교에서 제적당했을 뿐 아니라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반복적으로 투옥된 경험을 갖고 있다. 이경란 씨는 현재 53세로 2아이를 둔 어머니다. 그녀는 그녀 세대의 학생운동가들이 그 싸움이 목숨을 거는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1980년의 한국의 군대는 남부도시 광주의 시위대를 향해 공격을 가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 1987년 6월 9일 그녀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대학문 밖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학생들을 향해 최루탄 가스를 직접 겨냥했다. 그녀의 동급생 이한열은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거대한 외침이 되었다. 그리고 6월 말 당국은 시위자들의 요구에 따라 직접 선거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의 시위에서 이 씨는 1987년에 그녀 또래가 된 20대 초반의 아들, 딸과 함께 평화로운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친구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것을, 그 권리를 아이들과 함께 다시 말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사뭇 다르다. 저는 가스비를 맞아가며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내 목소리만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도 홍콩의 미래를 우리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홍콩의 뒤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인데요. 이는 그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결국 인간이란 존재가 자존을 버리고 살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